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이 책을 읽고 난 후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기로 했다. 특히 유방절제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필히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산 종합병원이었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해서 고엽제까지 앓고 있었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 178cm에 90kg이 넘던 그가 25kg을 감량한 이후로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우리가 질병 없이 살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상업 의료 시스템의 위협 마케팅에 휘둘리기를 거부해야 한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생활습관의 결과 독소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한다.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따라서 하비 다이아몬드는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식습관을 통해 스스로 자기 몸의 의사가 되기를 추천한다. 프람 여사의 편지 한 장. 나는 수십 년 동안 건강이 놀랄 정도로 회복이 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감사 편지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불굴의 영혼을 가진 여성의 이야기를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녀는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증명해 보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앤 프람이다. 앤 프람은 46세의 가정주부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다. 그녀는 30대 중반부터 어깨뼈 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깨뼈 부분이 빨갛게 열이 오른 것이 감지되었다. 의사는 유착성 낭염으로 진단을 내렸다. 의사는 신장의 염증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코르티손 주사를 맞았고 매일 어깨에 얼음찜질을 해야만 했다. 또한 엄청난 분량의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고 정맥 주사도 맞아야 했다. 신장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상태는 더 나빠져서 마침내 침대에 누울 수도 없게 되었으며 아이들을 안아볼 수도 없었다. 참을 수 없는 통증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이 무려 7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야 했다. 이 의사는 프람 여사의 원래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한 후 통증의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녀는 근육 안정 주사를 맞았고 신경 안정제인 바륨을 처방받은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통증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의사에게 요구했다. 그녀는 결국 CT 촬영을 받게 되었다. 촬영 후 젊은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유방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내일 당장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나 심각하냐고 그녀가 묻자 심하진 않지만 싹을 미리 잘라야 하며 유방암이 심해지면 대부분 2년 내에 죽는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유방암이란 소리를 듣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통증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가슴에서 작은 멍울이 만져졌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할머니도 유방암으로 사망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가슴에서 물혹이 발견되어 양쪽 가슴을 절단해야만 했다. 그녀는 유방 촬영술을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두 개의 작은 멍울이 있지만 아직은 초기이고 아직 암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한 상태라는 말도 들었다. 추가로 초음파 검사도 해보았지만 멍울들이 초기 단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도 암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머리, 어깨, 갈비뼈, 골반, 척추 등에서 종양들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종양들이 암이 될 수 있고 암은 전이 된다고 말했다. 종양이 숨어있는 가슴 한쪽을 마침내 통째로 절제했다. 다음 해에는 각종 방사능 시술을 받았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수술로 인해 폐렴이 생겼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렵고 붉은 반점이 온몸을 뒤덮었다. 암과 화학요법과 방사능 시술로 인한 고통은 참으로 가혹했다. 의사들은 암이 계속 발전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골수이식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나는 골수이식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한 것인지 말하지는 않겠다. 당신은 절대 경험하지 말라는 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 달이 지났다. 그녀는 결국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 벽혈구 수치를 검사해보니 골수에 아직도 많은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화학요법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녀는 초죽음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실험용 약물을 추천받았다. 백혈구 세포의 성장 촉진을 위해 환자에게 테스트해보는 시약이었다. 그러나 시약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지라 너무도 적은 용량의 약물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았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엄청난 치료비가 청구되었다. 남편과 아이들과 그녀는 다가올 장례식 절차를 다 함께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가족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음식으로 고쳐보자는 것이었다. 그녀를 만난 양심적인 대처의학 의사는 그녀에게 몇 권의 책을 읽겠고 아주 엄격한 독소 제거 식사법을 추천했다. 그녀는 결코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5주가 지났다. 그녀도 깜짝 놀랐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연치유의 놀라운 효과를 스스로의 몸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몸에는 어떤 암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의사는 거의 실신상태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당신의 골수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을 때만 해도 나는 당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예감했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는 많은 의사들과 일반인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미국에서 출판된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녀는 책을 펴내기 바로 전에 내게 편지와 함께 사진을 보내왔다. 밝게 웃는 얼굴에는 검고 수치 많은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편지 내용을 그대로 싣는다.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46살에 가정주부이자 엄마인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10년 전 저는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수술, 심지어 골수 이식 수술까지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장례식장으로 보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으로 고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훌륭한 대체의학 의사를 만나 그의 엄격한 식단을 따랐습니다. 5주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몸에는 암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암과의 전쟁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저를 치료한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맨 처음 권한 책이 바로 당신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상식에 근거한 이 책이 저와 제 남편을 감동시켰고 제가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의료계의 정반대편에서 진실을 외치고 계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선생님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자연이 된 앤프람으로부터. 엉망진창으로 황폐화된 몸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3가지를 실천했다. 첫째로 음식을 통제해서 독소를 완전히 제거했으며 둘째로 그녀의 모든 음식에서 동물성 음식을 제거했고 셋째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긍정 마인드로 바꾸었다. 이 결과는 미쳐버린 세포, 즉 암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당신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줄 것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가녀린 여성에게 일어난 일은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미쳐버린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암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일은 더욱 쉬운 일이다. 암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 외에 모든 질병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 건강하고 날씬한 몸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당신에게도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을 처음 질병 예방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방뿐 아니라 실제 질병 치료에도 해당되는지 물어왔다. 나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예스라고 주장한다. 모노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즉 요리하지 않은 음식과 주스를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껏 먹는 것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할수록, 즉 당신이 자연 상태에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림프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다. 1.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 2.
3일 동안 주스와 과일과 과일 스무디만 먹기. 3.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기.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 1.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쓰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다. 2.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음식 습관을 바꾸어주는 모노 다이어트는 형벌이 아니라 해방이다. 질병 예방이라는 장기적인 선물과 함께 모노 다이어트가 주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선물은 활력 넘치는 에너지다. 소화 시스템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단백질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를 위해서 산성화된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탄수화물이 위에 들어가면 알칼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산성 액체와 알칼리성 액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 그들은 서로 중화된다. 고기를 감자와 함께 먹을 경우, 생선과 밥을 함께 먹을 경우, 닭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을 경우, 단백질과 탄수화물 음식은 서로 섞이게 되고 소화액도 중화된다. 복통, 위산가다, 위산역류, 쏙쓰림, 가스가 찬 느낌, 이 모든 문제는 위에서 음식들이 효율적으로 소화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섞어 먹지 않으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소화기관이 일을 덜하면 덜할수록 질병이 강해지며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장수한다. 실험에서 쥐에게 일주일에 이틀 동안 소화기관에 휴식을 준 결과 모두 2배를 더 살았고 거의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모노 다이어트를 위한 15가지 조언.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시는 주스가 반드시 신선해야 한다. 2. 주스를 마실 때 꿀꺽꿀꺽 한꺼번에 삼키지 말길 바란다. 한 모금씩 천천히 삼켜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해야 한다. 3.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수분이 많은 장청소 음식을 먹고 나서 설사가 난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4. 과일이나 주스는 가능하면 빈속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비어있을 때 먹어야 독소 청소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다. 5. 모노 다이어트 기간 동안 음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적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반대다.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적은 음식만을 먹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치솟는다. 6. 이 기간 동안 너무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몸은 영양이 부족할 때 계속 배고프다는 알람이 울린다. 지나치게 요리되어 있고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알람이 계속 울리는 것은 음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분의 문제라는 말이다. 영양이 충분할 때 알람 소리는 줄어든다. 7. 과일만 먹으면 저혈당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단언컨대 저혈당증에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없다. 8.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당은 과당인데 이것은 과일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함유되어 있다. 이 과당은 소화하는 데 거의 힘들 필요 없고 즉시 효율적인 에너지로 전환된다. 문제는 흰옷을 입은 악마, 바로 정제 설탕이다. 당신이 만약 흰 설탕과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은 부족한 성분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인체의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중화시킨다. 칼슘이 부족하면 관절염에 걸리기 쉽고 치아도 무너져간다. 9. 모노 다이어트 기간에는 반드시 자연상태에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10. 만일 당신이 일주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면 요리하지 않은 음식, 샐러드, 주스, 과일 스무디, 채소 등의 약간 요리한 나물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 11. 이 정기적인 모노 다이어트는 당신의 몸을 완전히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깨끗하고 맑은 음식을 먹는 동안 당신이 몸을 탁하게 하고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집어넣고 싶은 생각은 없어질 것이다. 12. 5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할 경우 마지막 하루나 이틀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단식 후에 조절식을 먹듯이 해야 한다. 오래 굶었으므로 아주 가볍게 먹는 조절식처럼 아주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말이다. 13. 인간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든든한 아침은 필수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몸의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8시간이다. 이 시간에 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세포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배출기관에 던져버리는 시간은 모두 이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침을 든든히 먹는 행위는 독소 배출과 청소에 써야 할 에너지를 힘든 소화에 쓰도록 전환시키는 배반 행위다.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는 말이다. 14.
모노 다이어트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 당신이 처음 시작할 때는 3일에서 5일 동안 주스와 과일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해보고 컨디션을 점검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마다 1일에서 2일을 하는 것도 좋고 3, 4개월에 한 번씩 7일에서 10일간의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다. 기간이나 횟수는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15. 규칙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결국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 그러나 독소가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도망치지 않는다. 약간 발악을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끊을 때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이치와 같다. 당신의 몸속에서 독극물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없다. 약간의 두통과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몸이 청소를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당신의 노력이 멈추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이 불편함은 절대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쯤은 올 것이다. 인내심과 신뢰감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시라. 약간의 불편함이 동반되는 이 청소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보상으로 날씬해진 몸매와 탱탱한 피부 그리고 팔팔한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장한다. 나는 10여 년 이상 학원을 운영하면서 에너지가 적어서 빵과 믹스커피를 간식으로 먹은 결과 고지혈 297, 총 콜레스테롤 354를 기록하고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두통과 어깨 결림 등 건강은 최악의 상태였다. 하이리빙을 만나고 나서 건강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3년여 전 1월에 건강에 대한 결단을 했다. 아침, 저녁을 생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완벽하게 재건해 보겠다라고. 생식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 음식을 잘 챙겨서 요리해 먹질 못한다. 그런 데게 최적의 제품이 바로 생식이었다. 처음에는 기존의 습관을 해체하는 과정이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는 생식을 먹는 것이 가장 편한 습관이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더 실천하고 있는 게 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해독의 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충분히 비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평소에 과일을 그다지 잘 챙겨 먹지 않는 나였지만 생각을 바꿔서 과일을 사랑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받은 신선한 과일, 주로 사과와 토마토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저녁은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생식에 아몬드 열알, 오이, 당근 반 개 정도를 먹고 있다. 한 달 동안 1.5kg 정도가 더 감량되어 내가 원하는 사이즈 170cm에 57kg, 25인치를 잘 유지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점점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길 바란다.